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유기용 의원입니다. 이제 올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12월 29일 오전 현안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열렸던 새정치민주연합 제8차 당무회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원회는 28 전국대의원대회 관련해서 줄 세우기와 계파 갈등 방지를 위한 당규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당규 5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은 선거 관여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경쟁 과열과 불공정 논란을 방지하고자 선거운동 방법을 정비한 한편 후보자에게 연설과 대담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선거 관여 금지 대상 확대는 선거 관여 금지 대상을 현행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 당직자에서 고위직 정무당직자를 포함시켰습니다. 고위직 정무직 당직자는 사무처 정무직 당직자, 전국위원회 및 상설위원회 위원장급 정무직 당직자가 포함됩니다. 둘째, 선거운동 방법 정비는 국회의원,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이 후보자 캠프의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 집단적으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셋째, 개별 방문 금지 및 합동 공개 연설의 간담회 보장은 예비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대리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대의원을 집단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대신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위해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지역위원회 단위에 연설,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또 합동연설회와 합동간담회 개최에 대해 시도당, 지역위원회가 상호 협조토록 했습니다. 오늘 개정된 당규는 전당대회의 폐해로 지적되어 온,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개정된 당규는 전당대회의 폐해로 지적되어 온 줄 세우기와 계파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원회는 28 전국대의원대회와 관련하여 1차로 전대준비위가 작성한 전국대의원 12,670명을 승인했습니다. 오늘 확정된 전국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 3,023명과 선출직 대의원 9,64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당무위원회는 남은 전당대회 일정을 감안하여 미확정 명부 추가 승인, 교체에 따른 변경 승인 등 전국 대의원대 명부 추가 승인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했습니다.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대의원 수는 대략 15,000명쯤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1차로 확정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남았는가를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사고 당부의 대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명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전당대회 대의원 명부 승인이 안 된 지역위원회들이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당연직 대의원 관련해서는 당무위원회 추천 대의원 등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까지 확정될 경우에 전체 대의원 규모는 15,000명 정도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의원을 정하는 데 있어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을 좀 말씀드리면, 지방 분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도지사들에게 1인당
5인의 전국대의원을 추천하도록 했고, 기초단체장들에게는 1인당 2인의 전국대의원을 추천하도록 해서 대략 한 700명 정도가 광역 혹은 기초단체장 추천 대의원이 추가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방 분권의 중요성에서 조금 소외됐던 분들에게 전국대의원 추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홍천 씨 구속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다. 검찰이 조홍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끝내는 수순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대로 국정농단 사건을 덮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오직 문서 유출에만 초점을 맞추어 양천을 구속 경리함으로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할 뿐입니다. 검찰이 또다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대통령과 청와대 맞춤형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에 의해 정윤회 씨와 문고리 3인방은 국민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국정농단의 실체를 폭로한 문건 작성의 당사자들만 감옥행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추악한 권력 암투에 당사자들은 여전히 큰소리치며 청와대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조사조차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3년 남았는데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비선 실세대 국정농단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나라 꼴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민원 해결사인가? 박근혜 정부가 규제 기요틴 114건을 확정한 것은 재벌에게 연말 선물을 안긴 것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민원 해결사로 나선 것을 규탄합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더 쉬워지도록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의 내부 거래를 감시하는 기업 공시제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강 상수원에 공장 신설을 열겠다고도 합니다. 심지어 대한항공이 학교 앞에 호텔을 짓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문제지만 절차와 방식에도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전경련 등 다시 하겠습니다. 내용도 문제지만 절차와 방식에도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선정한 규제 대상에 대해 정부 소관부처가 존속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할 경우 기요틴 처형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룰에 따라야 할 재벌에게 룰을 정하도록 맡긴 꼴입니다. 규제, 규칙과 제도는 단두대에 올릴 죄악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불러왔던 참혹한 고통의 결과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제대로 구별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규제 완화를 해야 합니다. 의견 수렴도 없이 모든 규제를 암덩어리로 몰아세워 단두대에 올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극단적인 상황인식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청년 문제에 대한 김무성 대표의 의식 수준이 개탄스럽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26일 대학생과의 정책 미팅에서
열악한 아르바이트 처우에 대해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부당만부당한 망발입니다. 청년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당연하게 감수하라는 말씀도 부당하지만 방법이 없다는 것은 여당 대표로서 청년 문제에 관해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하다못해 적극적인 개선 의지나 정책 방향이라도 밝혔어야지 학생들 가슴에 대못 박는 말씀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저 대학생들 한 번 모아 얘기나 들어주면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무성의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새누리당이 만들어가려는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이렇게 부당한 처우가 당연시되는 사회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